캘리포니아 주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로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내부 상황은 어떤지 LA타임스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이후에 전국에서 코로나19 수치가 가장 많이 급증한 곳은 바로 이곳 남가주 카운티들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쳐나는 이 포화 상태의 병원은 어떤 모습인지 LA타임스가 전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병원 복도는 병상으로 가득 찼고 응급실 대기 시간은 많이 늘어났으며 완전히 지쳐버린 의료진들로 가득하다는 게 이 LA타임스가 묘사한 최근 병원 안 분위기입니다. 네. 신문은 랭캐스터 지역 이 엔텔로펠리 병원의 응급실에서 일하는 에릭 페르난데스 간호사 일상을 소개했는데요. 페르난데스의 알람 시계는 새벽 4시 반에 울리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일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쉬프트가 시작돼서 긴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엔텔로펠리 병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혼잡한 응급실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쳐나고요. 그래서 페르난데스는 어쩔 땐 아침에 도착해도 이미 코로나19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페르난데스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 가장 붐빈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병원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리버사이드 대학병원 내 응급실에서 일하는 NL 메자 간호사도 네. 병원들이 환자들로 너무 금방 차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환자 병상을 그 복도로 옮겨놓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1일 입원한 한 환자는 나흘 동안 이 복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도에서 그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병상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메자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일부는 응급실 치료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고요. 그렇게 계속 기다린다고 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세는 악화할 텐데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금방 치료를 받는다면 저렇게까지 아프진 않을 텐데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저희 가끔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UC 얼바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응급실은 꽉 찼고 분만실까지 지금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환자들은 더욱 늘어나면서 이 의료진은 또 의료진대로 지쳐가는 것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LA타임스는 외부 세계에서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는 이 수치가 그저 통계에 불과할 수 있지만 네. 병원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몇 개 남아있고 거기에 몇 퍼센트 코로나19 환자가 찼고 또 중환자 병상 여유분은 몇 %고 이런 수치들이 병원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네. 그걸 뛰어넘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병상에 환자들이 차는 걸 직접 목격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런 가운데 상황이 당장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자꾸 더 나빠진다는 얘기만 나오는데요. 음. 시들사이나이 병원의 중환자실 이자벨라 페드리자 디렉터는 거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스러워하고 네. 또 그 환자 가족들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안 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모론도 있고 그러면서 의료진들마다 번아웃, 그러니까 에너지 소진되는 증상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료직 부족 현상이요. 의료진들을 더욱더 부족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의료진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혼자 감당해야 될 업무가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긴 쉬프트를 다 끝내고 난 뒤 일상생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샤워하고 빨래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집에 가서 보호하기 위해서 소독도 하고 이런 걸 감당하는 게 점차 더 힘들어지니까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또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도 있고 감염되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의료진 가족들이면 코로나 위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아하. 그렇게 의료진들이 일을 관두게 되면 남는 의료진 수는 더 부족해지고 그렇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은 의료진들이 번아웃하게 되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환자 치료에 있어서도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죠. 환자는 케어를 덜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이는 사망률까지 높인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을 추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 사망률은 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전국에서요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가장 높은 곳이 남가주라는 또 조사가 있습니다. 네, ABC 뉴스팀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수치를 살펴보고 전한 내용인데요. 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여행을 간 수치와 코로나19 급증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가주 지역 카운티들에서 눈에 띄게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기간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급증한 카운티가 바로 이곳 LA 카운티였습니다. 네. 그리고 LA 카운티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50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에 나선 주민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고 또 LA 카운티에 더해서 역시 남가주죠.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여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세 번째,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전국 네 번째, 각각 코로나 감염자 수치 급증이 컸고요. 이들 두 개 카운티는 장거리 여행한 주민이 전국 탑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하. 이게 혹시 그 LA 카운티나 이런 곳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인구수대로 감염자가 늘어난 건 아닐까요? 그러면 차라리 좀 다행일 텐데 그렇지 예. 않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계산을 해봐도 LA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모두 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전국 코로나19 감염자 수 상위 11%에 들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급증한 20개 카운티 중 18개 카운티가 역시 가장 많은 장거리 여행을 한 주민 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조사에서는 여행을 많이 떠난 곳에서 확실히 그 이후에 코로나19 수치 급증이 일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말에 원래 여행 많이 떠나는데 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만큼은 여행을 자제하는 게 그 후 코로나19 수치가 급증하지 않게 돕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운동 활동 권고안이 10년 만에 새로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WHO는 low key activity, 즉 활동량이 적은 그런 움직임도 운동으로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앉아서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 하는 요가 같은 거, 아하.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짧은 움직임도 있는데요. 마치 노래 하나를 부를 정도, 그 시간 안에 움직이는 것. 노래 하나가 한 3분 정도 된다고 하면 예. 그 3, 4분 정도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분은 최소 10분은 운동해야 한다 이런 거에서 그런 기준을 버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활동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조깅이 아니라 리프팅, 이것도 운동이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조깅을 해서 심장 박동수를 높여야 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프팅은 그리고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WHO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들수록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2차례는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밸런스 운동인데요. 밸런스. 네, 요가에서 그 트리, 나무 포즈 하듯이 그런 밸런스 키우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키우는데 좋은 카운트 엑서사이즈도 특히 나이 들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레저리 워크, 가볍게 걷는 겁니다.
뭐 경보로 걸을 필요도 없고 스피드 워킹 할 필요도 없고 네. 그저 가볍게 걸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HO의 새로운 권고안의 핵심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이렇게 뭐 원고도 보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앉아만 있지 말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좀 반복을 하고 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 운동량이 좀 권장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하기가 글쎄 힘들어졌으니까요. 말이죠. 네. 조금이라도 좀 움직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좀 줄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마시고 일어나서 방도 좀 왔다 갔다 걸으시고 이 기지개도 켜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